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앞서 2부에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 연결해서 여러 의정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축하받을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원내수석이 고생 제일 많이 하는 자리예요. 일하고 일정이 어마어마시하게 많고요. 예. 또 빚은 못 봅니다. 아 그래요? 성과가 나면 다 대표님 거죠. 아 그래요? 네. 세비 많이 받으시잖아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부터 여쭤봐야 될 텐데요. 네. 꼭 그랬어야만 됐느냐? 라는 질문을 드리면 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대법관 후보 2명 저희가 다 동의해 드렸습니다. 예. 그 당시에 뭐 고액을 받고 의견서를 수시로 써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등등등의 많은 평가를 받았던 후보부터 시작해서 그 정도만 돼도 저희가 해드립니다. 예. 그 정도도 넘어선다라는. 그 정도 넘어선 거죠. 그래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그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돼서 대법원장 후보자 더 나아가서 대법관 후보들도 앞으로 줄줄인데 네. 이러면 결국은 전원 합의체 판결이 계속 미뤄질 거고 그렇게 미뤄지다 보면 이재명 대표 소송권도 확정 판결이 계속 미뤄질 거고 그러면 대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혹시 이런 포석을 깔고 부결을 끌어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사법 공백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과거의 전례라든지 또 법원조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했겠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그 권한대행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분석도 되고 전례도 있습니다. 특히 인사권 행정사무 중에 이거 할 수 있느냐 쟁점이 있는데 이미 10월 5일 날 안철상 권한대행이 인사권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전원합의체를 과연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 권한대행이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례가 있습니다. 예, 안철상 권한대행도 과거에 선례가 있다라고 언론에 얘기를 했어요. 이미. 예, 그리고 11일 날 관련된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저는 문제 없이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걸 노렸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말이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이분이 굉장히 부적절해서 부동의하는 건데 혹시나 공백 등의 이유로 공격을 저쪽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오히려 부담이 있었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겠죠. 혹시 그러면 부결을 결정하는데 대통령 친구의 친구라는 점이 작용을 했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작용을 했죠. 왜냐하면 사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처음 나왔던 얘기가 아니거든요. 작년부터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대법관 혹은 대법원장 후보로 청구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돌았어요. 그 전부터요? 예, 22년도에 저희가 국감하면서 이분이 이제 고법 원장이었을 때 질문도 아예 합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예,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의 얘기가 아니다. 저희가 뭐 갑자기 뭐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판사로서 또는 법원장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목됐던 거는 저희들은 대통령과의 친분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부결 후에 네.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켰다 이렇게 평가했던데. 반듯하고 실력 있으면 대한변협 등에서 진행하는 법관 평가나 법원장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적이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균용 후보자는 이제 이렇게 끝났고 네네. 다른 사람을 물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사람을 지명을 하라고 만약에 대통령실에 조언을 준다면.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줄 수 있는 사람. 네. 지금 뭐 특히 이제 검찰이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는 상황에서 예.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정도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미 저희들은 굉장히 하자가 많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되느냐 하는 사람들도
해줍니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예. 해준다. 그 정도만이라도 좀 보내주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사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문제인데요. 네. 일단 청문회 중간에 자리를 떴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청문회 보이콧 얘기 나왔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이분이 도망간 것도 문제지만 사전에 안 하겠다라고 해서 국민이 보이콧 선언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전례도 없을 텐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회법이라든지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들을 검토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를 뭔가 강제한다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네. 아마 저번에 제 김한교 의원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국민의힘 쪽도 분석하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파행시킬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분석하고 들었더니 여가위원들하고 그럼 원내 지도부고 뭔가 좀 쌓인 교환이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이콧 얘기를 했었다고 저쪽에서 그 원내 지도부가 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아까 장동혁 의원은 그런 거 없다고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파행으로 끝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보면 청문회가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그렇잖아요. 겁니까? 지금 다시 이제 하겠다라고 결의했는데 안 나온 거고. 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명확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그래요? 예. 국민의힘은 끝났다고 하던데. 끝났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야가 이렇게 입장차가 너무 극명한데 그럼 이 상태는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다가 멈췄으니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강제할 만한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결과적으로 무산되거나 안 돼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 임명하는 거겠죠. 임명할 거라고 보세요? 임명 안 하는데 안 할 건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도망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도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임명할 거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청문회 요건상 이제 절차, 뭐 재송부 요청이라든지 이 절차가 끝난 바로 임명장 수여로 갈 네, 거다. 그런 절차를 좀 밟고 임명하겠죠.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가부 장관 관련해서 물론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겠죠. 네네. 예, 그게 아마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를 한다면 네. 어떤 그 전국을 좀 수습하는 차원에서 낙마를 시킬 수도 있다. 혹시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뭐 심지어 여당 쪽 인사들조차도 예. 강서 보궐선거 결과 등에 의해서 뭔가 분위기 변화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쇄신이라든지 당 운영 방향 쇄신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근데 의원님이 너무 그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전제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 같은데. 아니 이긴다면 그렇다고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럼 그거 짚고 넘어가죠. 네. 이길 거라고 보세요? 이길 거라고 보냐? 네, 민주당이. 아까 장동혁 대변인 이길 거라고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얘기하셨죠? 네, 당 관계자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뭐 자기 당 후보 질 거라고 얘기하는 당 관계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 사실. 똑같이 이길 거라고 말씀하실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이기죠. 예. 그래요. 에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닌데. 근데 아무튼 민주당이 이기고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면 네. 뭔가 상황 수습 차원에서 분위기 쇄신 카드가 나와야 된다. 네. 그게 김행 후보자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는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네.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도 국민의힘이 지고 이러면은 사실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사실 기반에 깔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민생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치는 실종되고 수사만 있고 또 국민들의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자만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
김태우 후보자도 아시지 않습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사면하고 바로 후보로 내세우는 이건 완전히 제가 보기에 사법체계 무시의 국민 무시인데 이런 강경 일변도 무시 일변도 이거 바꿀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했는데 22% 나왔어요. 네네네. 투표율이 몇 %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어제도 갔었고 한 5번 갔거든요. 5번 갔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민주당이 유리한 쪽으로 뜨겁겠죠. 네. 아니 일단 모든 정당이 총동원을 한 상태라서 네. 가보면은 이제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투표율이 사전투표율도 평상시 다른 선거보다 좀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보궐선거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좀 더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높게 나오면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꾸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 우리 당이 이깁니다. 저도. 더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다시 의정으로 돌아가서 네. 한동훈 장관 탄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끝나고 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치 문법으로 나중에 보자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되곤 하거든요. 이미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부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 차원에서 많은 거론을 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이 또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국정감사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의 부실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 종합해서 이제 국감 끝나고 나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도 국감이 이제 시작이 돼 버려서 뭔가 본회의라든지 이런 걸 잡거나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구든 탄핵을 하려면 본회의가 열리고 뭐 이런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감 때는 물리적으로 그런 것도 어렵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감을 경유하고 나서 판단하고 보는 것이 맞다. 한동훈 장관은 왜 지금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한동훈 장관요? 네. 방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유. 자, 국감 시작되는데요. 네. 증인 출석 문제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한 대학 관계자들이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다 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좀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이런 게 없습니까? 사실 뭐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법문상으로는 합리적인데 다 해외 출장은 다 정당한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이분들이. 편법적, 탈법적으로. 예전에 이제 재벌 총수들도 많이 그랬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가 좀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여와 야가 나눠져서 이 문제를 두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뭐 고발 조치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하죠. 그래요. 근데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주체가 국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국회도 여와 야가 나눠지다 보니까 예. 뭐 맨날 여 같은 경우에는 저 정당하다 이러면 국회가 아니, 불출석 사유서에 다 정당한 이유는 기재를 하죠. 그러니까요. 그걸 판단을 국회가 해서 고발 조치한다거나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번에도 보니까 뭐 그 기업 대표들 많이 증인시대겠던데 네. 불러다 앉혀놓고 한마디 질문 안 하다가 그냥 돌려보내는 이런 것도 좀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물론 문제가 있죠. 예? 예. 꼭 필요한 증인들 불러서 예. 꼭 필요한 질문을 괜히 또 반드시 호통 한 하는. 번만 치고 그냥 돌려보내고 이런 거 좀 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직 그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예산안 심의 기준이나 이런 건 아직 안 잡으신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국감이 일단 국감이 우선이니까. 일단 우선이고요. 예. 또 원내 지도부가 꾸려진 지가 채 일주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법률 의제조차도 업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내 수석이 아니라 네. 그냥 그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께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네. 앞서 장동혁 의원도 만약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한다면 네. 결국은 이 수도권 선거를 이렇게 치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의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고 그것이 공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만약에 진짜로 이런 흐름이 잡힌다면 그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좀 비상등이 켜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겠죠. 뭐 사실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는 것이 지금 그 의미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진폭이 클 겁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리 당도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요. 네. 그러면 당 차원에서도 공천 혁신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혹시 보십니까? 원래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혁신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과거 최고위원일 때 그때 21대 총선을 이해찬 대표님과 같이 준비해서 나름 성과를 거뒀는데 그때도 가장 어렵지만 가장 공을 들였던 게 공천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움이었습니다. 항상 그렇죠. 뭐 예. 수혈 얘기 나오고 하니까. 네.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네네.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죠. 당에 도움이 안 됐는데 공천을 주기 시작하면 뭐 다 당에 도움 안 되는 일만 하시겠죠. 도움의 기준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와 기준 뭐 요소들이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 강서 얼마나 좀 헌신적으로 지원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체포동의안 찬성 표던 이제 가결파 의원들은 도움이 되는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셨던 건 맞죠. 그걸 어떤 정도로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요. 당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맞다. 아니 전에 이제 지도부가 특히 이제 물러난 원내 지도부 포함한 지도부가 당에 해를 끼친 행위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려서 의총에서 그렇게 발제를 했죠. 그러면 그분들이 공천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받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이제 대표님도 복귀하시고 뭐 이런 원칙과 기준이라고 말한 홍익표 대표의 말대로 원칙과 기준이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재명 대표는 언제 복귀합니까? 지금 원래 지난 주말쯤에는 한번 좀 나와 보실까 이렇게 하셨었는데 좀 건강 상태가 여의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나 이제 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